기나긴 PD 솔버들과의 전쟁으로 좀 지쳐있는 상태에서 오늘 좀 더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막 이상한 그래프 그려놓고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니까 뭐 축도 안 정하고 뭐가 뭔지도 정하지 않고 막 그랬으니까 그대로는 이제 뭐 논문에 쓴다든가 뭐 가공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쓰기가 좀 뭐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린 그 다양한 그림들을 가공하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저장하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D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먼저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래프를 그리고 가공을 할 방법 살펴보는데 저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다양한 것들이 숨어있는데 먼저 사인 코사인 함수를 그리는 것 같죠? 그래서 파란색 좀 두께가 있는 선으로 사인 함수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뭐 이상하게 생긴 뭐 대쉬의 별표까지 있는 어떤 이상한 선으로 코사인 함수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 있고요. 사인, 코사인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좌표축 이름이 있습니다.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그런까지 좌표축도 제가 적지 않았었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좌표축의 그 구간이 정확히 0부터 2파이까지고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제가 지정을 해줬어요. 좌표축, 원하는 좌표축의 구간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쪽에 이 선이 뭔 뜻인지를 말해주는 범위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도 있죠,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리드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금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자, 사인 코사인을 그릴 건데요.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 구간에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리드를 만들게요. 0부터 이제 지겹죠, 그리드. 0부터 2파이까지 뭐 예를 들어 100개 만들자. 옵션 없으면 100개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림을 2개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명령어가 내가 어떤 창에다 그림을 그릴 것인지 명시해주는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피겨 1이라는 명령어인데요. 볼까요? 뭐 하는지. 그러면 1번 피겨 창이 나와요. 피겨 1번 창. 이건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다 어떤 자연수를 넣으면 그 자연수에 해당하는 그림 창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겨 3번. 그러면 피겨 3번 창이 나오죠. 자, 일단 이건 닫고 이 옵션이 더불어서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보신 바와 같이 피겨 창을 새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피겨 1번 창에서 작업을 하겠다는 뜻도 돼요. 내가 이 명령을 써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피겨 창 1번 창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1번 창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먼저 파란색 두꺼운 선으로 된 사인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알죠. 사인 함수고 x고 사인 x 옛날에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사인 x 함수 그리는 건데 이건 옵션이 더 들어가야 돼요. 먼저 파란색 선이다. 이 옵션 주겠습니다. 파란색 선이다. 블루. 그 다음에 좀 두껍다. 라인 위드가 2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두껍지 않을 수 있지만 하여튼 두꺼운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좌표축은 지멋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림을 또 하나 그리고 싶어요. 그림을 또 하나 그리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자 이제 그림을 또 하나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x 곱하기 코사인 x를 딱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전 게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매트릭의 디폴트 세팅입니다. 이전 걸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 원래 거 다시 그리고요. 난 여기다 겹쳐 쓰고 싶은 거다 라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겹쳐 쓰고 싶은 게 뭐냐면 홀드 온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홀드 온 오프가 있는데 홀드 온은 뭐냐면 갖고 있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그림을 갖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건 갖고 있어. 그 위에다가 코사인 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코사인 함수를 그리는데 옵션은 뭐냐면 아까 붉은색 선이고 이상한 그 대시드 라인에다가 별표까지 있었죠. 그 명령어들을 다 집약한 게 이겁니다. 대시드 라인이고 붉은색 선이어야 되고 별표도 넣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이걸 하면 그림이 겹쳐져서 그려져요. 그 위에. 자, 근데 이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그림을 안 그릴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그러니까 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폴트 세팅으로 돌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홀드 오프. 이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 겁니다. 관습상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네.
보시면 다 같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제가 다 설명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설명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에 대한 설명들이 잘 되어 있는데 보시려면 이제 라인 스펙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인 스펙에 여러분들이 라인 스타일로 쓸 수 있는 것들, 뭐 마커로 쓸 수 있는 것들, 컬러로 쓸 수 있는 것들, 뭐 그래가지고 다양한 옵션들이 나와 있으니까 입맛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을 넣으면 됩니다. 타이틀 명령어를 넣어서 타이틀을 넣을 수 있습니다. 라인 엔드. 그러면 타이틀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축을 맞춰볼게요. 이번에는 축이 지금 원치 않는 것들까지 가 있죠. 정수 구하는 하니까 엑시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X축 최소, 그 다음에 X축 최대, Y축 최소, Y축 최대. 그래서 이걸 넣어주면 딱 0부터 2까지 예쁘게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라벨을 붙여볼게요. X축이다 Y축이다 이런 라벨. 그럼 혹은 뭐 다른 이름도 줄 수 있고요. X라벨입니다. X축에다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냥 아까 그냥 X라고 했지만 뭐 X-액시스 이렇게 붙이든가. 그러면 여기 X-액시스라고 나왔죠. Y라벨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Y축도 라벨이 이렇게 붙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범례가 있었죠. 이게 뭔지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범례를 붙여야 되겠죠. 그 범례가 이제 영어로 레전드인데요. 레전드를 주는 방법은 그냥 처음부터 내가 차례대로 지금 그림 순서대로 범례를 정해주면 돼요. 처음에 사인 함수를 그렸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인 함수를 그렸었고, 범례. 그다음에 코사인 함수를 그렸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냥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 만들죠. 이 디폴트 세팅입니다. 근데 그림을 가리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보기 싫으니까 로케이션을 정할 수 있어요. 로케이션을 사우스 웨스트로 정하겠습니다. 남서쪽으로. 지금 남서쪽으로 갔어요. 다 됐죠? 뭐 하나 남았죠? 그리드 넣는 거. 그것도 쉽습니다. 그리드를 줘. 이렇게 하면 여기가 나와요. 그리드가 싫다. 이러면 여기가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방금 본 요 그림을 요 그림이랑 정확히 같은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쉽죠? 몇 가지 명령어만 딱 쓰면 그림들을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질문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브레이크를 이제 보셔도 됩니다. 보시면 어렵지 않죠? 근데 처음 하시는 거니까 또 이제 제가 좀 빠를 수도 있으니까 질문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D를 그래프를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가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이제 피겨 창에서 이제 그럼 이건 어떻게 그린 거냐, 여기다 어떻게 임포트를 한 거냐, 여기 파일 보면 이제 세이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세이브 에즈를 누르시면은 다양한 파일 형식들이 제공이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트든지 비트맵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보통 EPS겠죠. EPS 파일로 저장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뭐 JPEG나 EPS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든 거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D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2D 그래프는 다 됐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뒤에 우리가 쓰는 명령어들인데 피더라든지 혹은 타이틀이라든지 엑시스라든지 라벨이라든지 레전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피겨 창 자체에 전부 다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후에 배울 3D 그래프를 그려서도 X라벨, Y라벨, 레전드, 타이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배울 건 뭐냐면 이 플롯이라는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2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3차원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볼게요. 3디멘전을 헬릭스를 한번 그려보죠. 3디멘전 헬릭스. 그러니까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3차원 공간상의 라인을 그리는 명령어는 플롯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곡선을 정의할 때 곡선의 뭐라고 하죠? 파라미터를 정해야 되겠죠? 곡선의 파라미터를 t라고 하고 뭐 10 곱하기 8까지 헬릭스
헬릭스를 그려볼게요. 플러스 9라인 명령어인데, 이제, 라인을 그리자, 3차원 안에. 그러면 헬릭스는 sin t, x는 sin t, y는, 그러니까, x축, y축, 그다음 z축,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딱 그리면은 3디멘전al 헬릭스가 이렇게 18까지 그려집니다. 그럼 이제, 그냥 조금 각오를 해볼게요. 보기 좋게. 예를 들어, 여기다 그리드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리드를 키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축을 좀 바꿔볼게요. 그냥 명령어 데몬스트레이션 함으로써 이 축을 좀 더 이렇게 반듯하게 바꿔볼게요. 명령어가 있는데, 엑시스 스퀘어라는 명령어인데요. 엑스 스퀘어는 2차원 그래프에서 쓰면 축을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거고, 3차원 그래프에서 만들면 정확히 큐브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X축, Y축, Z축 이렇게 반듯하게 각각 같은 길을 갖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디멘전al 헬릭스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더 원하는 건 3디멘전al 서피스를 그리는 거죠. 그렇죠? 3디멘전al 서피스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렸는데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뭐 PB 서피스 혹은 서피스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그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그리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는 방법 볼게요. 뭘 그리고 싶으냐면 X제곱 더하기 Y 이런 Z제곱 X제곱 더하기 Y 이걸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그러면 이런 이제 3디멘전al 서피스 플롯을 위해서 알아두셔야 할 명령어 하나가 있어요. 메쉬 그리드라는 명령어인데요.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X축을 정해볼게요. X축의 좌표를 1, 2, 3이다. Y축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내가 그 그리드를 나눴어요. 그럼 이 그리드를 2차원 그리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3디멘전 서피스 플롯을 해야 되니까. 그럼 2차원 그리드로 바꾸는 명령은 뭐 아웃풋 메쉬 그리드라는 명령을 써서 X축, Y축을 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라지 X, 라지 Y에 2차원 X축에 관한 그리드와 Y축에 관한 그리드 만들죠. 이게 뭐냐면요. 보시죠. 1, 2, 3, 1, 2, 3, 1, 2, 3이에요. 그러니까 Y축이 뭐든지 반에 관계없이 X축의 값은 1, 2, 3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 좌표에 관한 것을 그리드로 뿌려준 거예요. X 좌표가 뭔지 그리드를 만들어 뿌려준 거예요. X축, Y축으로. 마찬가지로 Y는 Y 좌표에 대한 것을 그리드로 뿌려준 겁니다. 두 개 혼합해서. 이거 두 개를 이제 이용하면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X를 이제 1차원 방향의 그 메쉬 그리드고 Y가 Y축 방향으로의 1차원적 메쉬 그리드면 두 개를 혼합해서 2차원 메쉬 그리드로 만든 다음에 그 2차원 메쉬 그리드를 가지고 매트릭스 연산을 해요. 그쵸? 매트릭스 연산을 하면 2차원 메쉬 그리드 상에서 정의된 서피스가 되겠죠. 그 서피스를 Z라고 했을 때 그냥 서피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X, Y, Z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이거 이제 실행을 딱 하면 이렇게 서피스 플롯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서피스 명령은 정확히 말하면 3디멘전al 쉐이디드 서피스 플롯인데 이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제공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키워드를 알면 그것을 가지고 꼬리꼬리를 물면서 더 원하는 명령어들을 찾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메쉬 그리드를 찾았더니 이거 말고도 뭐 메쉬나 뭐 서피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렇죠? 혹은 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네. 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명령어들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디멘전al 서피스 플롯까지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네. 되게 헷갈리거든요. 나도 처음 헷갈렸는데. 네. 저 좀 안 되게 무슨 뜻인 거예요? 이 X랑 라지 X랑 라지 Y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2차원 평면에 격자점을 9개를 줬다고 가정을 해보죠. 격자점을 9개를 딱 줬을 때 내가 그 격자점 각각의 좌표를 1, 2,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적으면 1, 2, 3이고 Y도 1, 2, 3이라고 적을게요. 그냥. 그러면 X, Y를 메쉬 그리드로
엑소를 딱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이첩점 격제점에서 내가 어떤 좌표 쌍을 줬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점에 있는 좌표는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1이라는 거죠. 그래서 1, 1, 그러니까 2,1, 3,1, 그다음 1,2, 2,2, 3,4, 3,2, 1,3, 2,3, 3,3. 그래서 내가 만든 그 격자점 상에 어떤 점의 좌표의 X좌표는 라지 X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메시블의 요점이다. 그럼 요점의 X좌표는 여기 있고, 요점의 Y좌표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캐피탈 X하고 캐피탈 Y하고 합해져가지고 9개의 점을 만든 거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됐고요. 그러면 이제 됐고,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애니메이션 테크닉을 그대로 이제 조금만 변형해서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PD 솔버를 이용해서 출력하신 결과물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결과물들도 입맛에 맞게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애니메이션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그냥 간단히 sin 파이 t 곱하기 sin x를 해볼게요. sin 파이 t고 타임이 t고 x는 0에서 2파이까지. 그러니까 sin 함수가 이렇게 출렁거리겠죠? 그렇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리고 시간을 0초부터 6초까지 해볼게요. 그러니까 초를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6초까지 움직이도록. 그래서 여기 타임은 원래는 우리가 무차원 도면적을 쓰지만 여기서는 정말 타임이 세컨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불 끄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일단 애니메이션을 진짜 만들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그 FPS, 즉 퍼스트 퍼슨 슈팅이 아니고 프레임 퍼 세컨드죠. 그 초당 프레임 수가 중요하죠. 그 보통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24프레임이지만 15프레임 정도 돼도 초당 15프레임 정도 그림이 지나가도 별로 보는 이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FPS를 15로 주고 그 다음에는 타임과 그 시간의 그리드를 정할게요. 타임 그리드는 0부터 6까지인데, 그쵸? 그러니까 무차원 도면적으로 봤을 때는 0에서 6까지인데 제가 6초 동안 돌린다고 했으니까 전체 프레임 수는 6초까지 FPS를 곱한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장수가 필요하니까 6 곱하기 FPS만큼의 프레임 수를 만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0부터 2까지 X 그리드를 만들고 이제는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일단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처음에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피겨 1 명령어는 그림 1번을 띄운다는 거였죠. 근데 그림 1번 띄운 분더러 더 나아가서 H라는 것에 대입을 했어요. 이건 뜻이 뭐냐면 이 피겨는 1을 더하면서 이 H에 피겨의 핸들을 줍니다. 우리 펑션 핸들을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피겨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가리키는 자료를 일단 갖고 와요. 이걸 갖고 오는 일단 이유는 그 피겨에 좀 더 깊숙이 접근하려는 거예요. 곧 보시죠. 피겨 핸들을 받고 그 다음에 M이라는 변수를 클리어했습니다. 그러니까 M이라는 변수를 뭔지 모르지만 지금 쓰겠다고 거죠. 이건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걸 쓰지 않으면 이걸 여러 번 돌리면 막 M이 겹쳐가지고 막 M이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M 변수를 클리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롯을 하면 돼요. 플롯을 하는데 I는 이제 그래서 각각의 프레임을 나타내요. 이 프레임. 그래서 1프레임부터 시작해서 T의 랭스까지 프레임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T가 몇 장의 프레임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프레임 쓸 동안 그림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그릴 거예요. 그래서 플롯을 하고 원하는 함수 sin 이걸 플롯을 하고 라벨을 정하고요. 이건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 X를 정하고요.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부터까지 X를 정하고 그래서 타이틀도 편의상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키포인트죠. 이 부분 키포인트인데 H라는 피겨 핸들에서 프레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거죠. 그 그림을 받아서 M이라는 변수에 I번째 프레임을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저장하고 그림을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M에다가 그림들을 쫙 저장하면 이 라지 N이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 M이라는 그 무비 베리어블에다가 무비 베리어블을 이제 AVI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 베리어블 AVI로 저장을 해라. 그러면 파일 이름을 정하고요. 무비 example AVI.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상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컴프레션을 말은, 그러니까 컴프레션은 압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을 압축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굳이 쓰는 거는 보통 이제 압축을 안 하면 용량이 많아지니까 나쁜데, 반면에 압축을 안 하면 코덱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곰플레이 같은 거 보시면 코덱이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 보시죠. 압축 코덱이 없으면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압축을 아예 안 해서 어떤 상태에서 돌아갈 수 있게 정해준 거고요. 그 다음 끝에는 FPS를 제가 지정을 해준 겁니다. 15프레임으로 해라. 그러면 이 그림은 정확히 6초 동안 돌아가겠죠. 구성대로라면 0부터 6초까지 정확히 물리적으로 6초까지 돌아가야 되겠죠. 한번 시연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그림이 막 그려졌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위에서 그림을 막 그려준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무비 이그젠플이라는 AVI 파일을 만들었어야 되겠죠. 제대로 했다면. 볼까요? 딱 보시면 이제 무비 이그젠플.avi 파일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거는 그 플로트는 함이라 막 작업을 한 거고, 이 무비 이그젠플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3, 4, 5, 6. 그쵸? 물리적으로 정확히 6초 동안 동작하는 거예요. 이 무비 이그젠플 자체가 6초까지 돌아간다고 되어 있죠. 6 곱하기 15만큼, 그러니까 0부터 6까지 그만큼의 프레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코멘트를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다 필요 없거든요. 이거 필요 없고 필요 없습니다. 다 부가적인 거니까 그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엑시스를 꼭 정해줘야 돼요. 왜냐면 엑시스를 정하지 않으면 이 매트의 특성상 자기가 막 축을 맞추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더 예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축을 맞춰줍니다. 그럼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나볼까요?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엑시스를 꼭 넣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의 그 PD를 만들었을 때 애니메이션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PD를 풀고 그 PD를 플롯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저장해서 무비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어떤 것든지 비슷한 방식으로 무비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됐고요. 조금 눈이 즐거운 걸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PD, 2D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아까 파라볼 PD를 풀 때는 리니어 문제가 풀 수 있다고 그랬죠. 라니어 문제 못 푼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라니어 문제, 사실 우리가 풀 때는 라니어 문제일 거 아니에요. 아주 뭐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것들이 보통 라니어 문제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라니어 PD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디퓨전 텀이 있고, 여기 그 포싱 텀에 U 곱하기 6만 X제곱인데, 이거 뭐지 이상하실 수 있지만, 이거 만약에 우변으로 연결 생각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U 곱하기 U니까, 어떤 뭐 굳이 설명 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X제곱만큼의 어떤 캐퍼시티를 가지는, X제곱 이만큼의 캐퍼시티를 가지는, 컴퓨티션, 그러니까 생물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X제곱만큼의.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서클에서, 반경이 1인 서클에서 타임 1까지, 그리고 이니셜 데이터는 1이고, 물리적 바운드 컨디션을 갖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풀었던 파라볼릭의 보다 조금, 그러니까 파라볼릭의 난리니어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라니어 문제를 못 푸니까 이거를 이제 리니어 문제들을 여러 번 푸는 걸로 그냥 극복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가 좀 임시 방편인 면이 있어요. 사실 임시 방편이. 그러니까 정확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임시 방편인 면이 있는데, 지금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이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리니어 문제들을 여러 번 푸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U라는 건, 이 뒷부분 U라는 건
PD 솔버에서 핸들을 해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이 앞에 있는 항을 그냥 상수항처럼,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항수처럼 생각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 U를 이미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겠냐? U0랑 가깝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U를 풀어야 되지만 이것이 이니셜 데이터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U 대신 U0를 넣고 이 리니어 문제를 짧은 시간 동안 풉니다. 짧은 시간 동안 풀고 그럼 그렇게 나온 이제 결과를 다시 이니셜 데이터로 생각하고, 그쵸? 이니셜 데이터 생각하고 다시 여기 넣어서 또 짧은 시간을 풀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을 여러 번 풀면 일종의 그 나니니어 문제를 리니어 문제들로 근사해서 풀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코드가 복잡해질 거예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서클 메시니까 좀 전에 이미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서클 메시를 이용해서, 이미 만든 서클 메시를 이용해서, 그 도메인 지오메트리와 바운더리 컨트롤을 이용해서 메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니셜 데이터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니셜 데이터 컨스턴트 1이었죠. 아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니셜 데이터를 만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리니어 문제들을 여러 번 풀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여러 번 풀는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뭐 타임 스텝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뭐 몇 번 정도 풀겠다,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많이 풀겠다 하고, 그 타임 리스트라는 거를 0초부터 1까지 풀 텐데, 그 뭐 적당히 이만큼 간격으로, 자잘한 간격으로 여러 번 풀어다오 이렇게 하고 PD를 만들고요. PD를 지정을 하고, 여기 보면 DCF는 정했지만 A는 정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A가 그 매트리얼을 원하는 코드에서 이 부분이 정확히 A입니다. 코에피션트가 D, C, F0 이거 딱 정했고, 근데 A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A는 매 시간마다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UOLD라는 것을, UOLD는 이전 스텝에서 결국 계산 결과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U0를 놓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한 번에 U0를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텝 동안 그 문제를 여러 번 풀 텐데 A를 바꿔줘야 돼요. A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 값에서. 그럼 이 경우에는 그야말로 A를 우리가 값을 일일이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복잡한 방법으로 A를 일일이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먼저 각각의 점에서 정의된, 그러니까 메쉬 그리드가 있으면 메쉬 그리드 첫 포인트들이 있죠. 각각의 포인트들에서 정의된 A의 코에피션트를 만들어줘요. 이걸 만들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원하는 건 U0 빼기 X제곱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X의 역할을 하는 거고, UOLD가 이제 우리 U0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뭐 트랜스포즈 하는 거는 로베토 컬럼베터 이런 거 맞추기 위한 거고요. 그러면 각 점에서 정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는 각 트라이앵글의 센터에서 정의된 점으로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PD 인터폴레이션 명령을 이용해서 중앙점으로 인터폴레이션에서 A라는 코피션트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PD를 만들었어요. 리니 PD를. 이제 풉니다. 어떻게 푸냐? 이니셜 데이터를 UOLD로 넣고, 그 다음에 타임 스텝을 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K부터 K 플러스 1까지 해당하는 타임 스텝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싶은 쪽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3부터 4 이러면 세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 번째부터 다섯 이러면 3, 4, 5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에 타임 리스트를 만들었죠. 쫙 이만큼 풀어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각의 스텝 동안 리니어 이케이션 계속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1초부터 2초까지 풀고,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까지 풀고, 그 다음에 3초부터 4초 풀고, 이런 뜻이에요. 내가 준 리스트에서 그 각각의 타임 스텝 동안 풀어라. K초부터 예를 들어 K에 해당한 초부터 K 플러스 1번째 하는 초까지 풀어라.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 주고 나머지 이제 스탠다드하게 컨디션을 딱 주고 리니어 이케이션을 한 번 풉니다. 그럼 리니어 이케이션 풀었죠? 그러면 답이 나와요. U1이라는 답이 나오면 이 U1의 두 번째 컬럼이, 첫 번째 컬럼은 이니셜 데이터가 되고 두 번째 컬럼은 결과가 되겠죠. 결과를 받아라. 그래서 UOLD가 다시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프로그램을 풀고 결과를 받은 다음에 다시 그 결과를 이용해서 또 리니어 프로그램을 풀고 또 리니어 프로그램을 풀고 이렇게 여러 번을 풀어서
결과가 이렇게 결국에 나오면 맨 마지막에 푼 그 유언의 결과값이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겠죠. 그래서 PD 서비스 명령어로 해서 유언의 마지막 결과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그쵸?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딱 하면 힘들어 막 여기 있죠. 왜냐면 여러 문제를 풀이 하니까.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여러 번 풀고 드디어 결과가 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난이도의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거다. 그리고 원하는 정도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정확히 톨러런스를 여기서는 이제는 톨러런스에 대한 문제가 뉴머리컬 스킴으로서 이제 좀 애매해지긴 하는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애매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추측을 하기 위한 용도로서는 충분히 잘 동작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스템도, 그렇죠? 난리니어 시스템도 몇 개가 되든 난리니어 시스템도 비슷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난리니어 시스템도 각각을 리니어 시스템, 그러니까 커플드된 난리니어 시스템도 언커플드된 리니어 시스템들을 여러 번 푸는 걸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난리니어 시스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생활 문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러면은 끝으로 이제 몇 가지 코멘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짝 3절에는 우리가 그리고 살짝 3절에는 시스템 오브 PD라고 적은 거는 뭐냐? PD 솔버가 시스템 오브 PD를 푸는 것을 물론 이제 허용을 합니다. 허용하는데 1차원 PD가 리니어 갖고 못 푸는 것처럼 시스템도 리니어 갖고 못 풀어요. 근데 시스템을 리니어 갖고 못 풀면 사실 별로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의 고통스러운 만큼 원하는 게 별로 없어서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키포인트는 코에피션트를 이제 잘 정의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정의하는지 적혀 있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노트에는 없는데 업데이트된 노트에는 있어요. 4.6절로서 4.6절 제목이 Creating Domains Without Using GUI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퀘션이 그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 때마다 내가 도메인에 해당하는 도메인과 바운더리를 PD 툴로 그리고 바운더리를 정해주고 그걸 익스포트 해가지고 파일을 계속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에 도메인을 모른다고 하면, 그러니까 도메인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문제마다 도메인이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바뀐다 이러면 곤란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기는 수작업으로 일일이 내가 도메인을 그려서 하기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도메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직접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가공해서 그 얘기를 4.6절에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간략히만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죠. 사실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대충 무슨 얘기가 들어오는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MySQL B라는 함수 딱 보자. 키포인트는 MySQL B라는 함수가 무슨 동작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키포인트 여기 BLA라는 매트릭스가 뭐가 있죠. 무슨 매트릭스 모를 이상 2, 0, 1 여기 MySQL 말고 더 간단한 서클 같은 걸 보면요. 1, 0, 1, 48, 49, 48 그래서 이게 뭘 하는 건지를 4.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손으로 이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기하에 해당하는 바운더리 컨디션과 그 다음에 도메인을 만들어서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고통스러운 작업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하는지 간략히 볼게요. 여기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B가 무슨 뜻인지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서 해결해야 되는지는 이제 4.6절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서클 도메인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는 거예요. 서클 도메인에서. 서클 더 쉬운 걸로. 엑셀을 볼게요. 더 쉬운 걸로. 자, 렉탱글을 그렸어요. 우리가 렉탱글을 그려서 바운더리 컨을 줬는데, 아까 피드 초박스에서 보면 바운더리에 4개의 화살표가 그려졌었죠. 그 각각의 엣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칼라는 각각의 엣지를 말하는 거예요. 4개의 엣지에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한 줄이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말하고 있어요. 뭔지 모르는. 그럼 첫째 줄은 문제의 디멘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그램은 1이고, 시스템이면 2개짜리 시스템이 2고, 3개짜리 시스템이 3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스칼라를 풀면 1인 거죠. 다 1이에요. 첫째 줄은 전부 다 1이에요. 그리고 둘째 줄에는 지금 정의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디리시의 컨디션인지 노멀 컨디션인지를 말해요. 그래서 1이면 디리시되고, 스칼라 경우만 얘기할게요. 스칼라 경우에 1이면 디리시되고 0이면 노멀입니다. 다 1이죠. 다 디리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줄도 무엇을 말하냐면, 이건 좀 굉장히 언내추럴한 얘기인데, 어떤 스트링들의 자릿수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뒤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 뒤에는 뭐가 정의가 되어 있냐면, 그럼 뭔가 어딘가에서는 디리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지정해주면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 디리시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떻게 지정해줬냐면, HU, 이렇게 정해져. H equal R. 이렇게. 그래서 HR을 지정해줬어요. 그럼 H와 R을 어떻게 지정을 해주냐. 그거를 스트링으로 지정을 해준다고 쳐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H는 1이 있고, 그쵸? R은 0. 이런 스트링으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겉보기에는 이게 숫자처럼 보이지만 스트링으로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이 스트링이 사실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 49, 48에. 왜 저기 49, 48이냐? 왜 저기 49, 48이냐? H를 뉴머릭 코드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매트리스는 다 숫자들만 있는 거기 때문에 스트링을 핸들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뉴머릭 코드로 바꿔줘요. 뉴머릭 코드로 바꿔주려면 더 불리한 의미가 있는데, 이 1이라는 스트링의 뉴머릭 코드가 49구나. 그리고 0이라는 스트링의 뉴머릭 코드가 48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자기 49, 48이 나와서 당황했는데, 이게 문자로 1이고 이게 문자로 0이라는 뜻이구나. 이 뒤에 있는 건 문자로 0이고 문자로 0이라는 뜻이구나. 그쵸? 그러니까 이거 뒤에 있는 거는 DC의 컨디션을 주고, 앞에 있는 거는 노미널 컨디션에 관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 1은 뭐냐면, 자, 뉴머릭 코드를 봤으면 이게 몇 자리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원래 스트링으로 몇 자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0, 1, 그러니까 0, 0, 1, 0이니까 다 스트링으로 봤을 때 한 자리짜리 스트링이죠. 자릿수는 하나죠. 그래서 얘도 한 자리고, 얘도 한 자리고, 얘도 한 자리고, 얘도 한 자리야. 이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언주얼해서 이상한 형태를 주는데, 이런 식으로 디리시 컨디션과 노멀 컨디션을 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메인을 직접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방법은 4.6절에 나와 있고요.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매트리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아무런 질문이나.